또 하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이헌욱 변호사의 정체입니다. 오늘 뉴데일리 보도를 보니까 이헌욱 변호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데일리에서는 이헌욱 변호사가 당시 추미애 대표고 이헌욱 변호사가 가짜뉴스 모니터팀 단장이에요. 모니터팀 단장. 그 이름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뉴데일리에서 보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추미애라든가 이재명 측에서 김경수 차기 가장 유력한 그 당시로는 여당의 대선 주자군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김경수를 견제 내지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 드루킹 사건을 일으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관측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드루킹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거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어요.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내부 총질이라고 많이 추측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김경수 지사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쪽에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헌욱 변호사가 표면으로 안 나왔고 전혀 몰랐죠. 안 나왔고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후보와 어떤 관계인지를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몰랐는데 또 이번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그때 드루킹을 갖다 고발하는데 같이 협조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 당시 대표죠, 대표.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며칠 전에 이재명은 내가 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키웠죠. 내 말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번에 이헌욱 변호사가 이런 일을 같이 고발한 거 나오면서 이게 좀 그것도 퍼즐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민주당 후보 된다기보다는 김경수, 그다음 조국, 그다음 또 안희정까지 이제 넓게 했는데 안희정은 벌써 그 성추행 문제로 그 전에 이제 제거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조국과 김경수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헌욱 변호사의 이번 2402호 사건 하고 쭉 그 종합해 보면은 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헌욱 변호사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 간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발동된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난 추미애 전 장관의 말까지 합쳐보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뭐 우리가 몰랐지만 결국은 이게 사실 드루킹 사건이 국민의힘 쪽에서 했다기보다도 자기들이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게 우리 납득이 안 갔잖아요. 국민의힘 쪽에도 고발해가지고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왜 그랬을까? 결국은 가장 그때는 유력했던 왜냐하면 저는 이 민주당 쪽에 대통령 후보는 경남 사람이 나와야 돼요. 부산이나. 이 경북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당선되기가. 경남은 항상 20%에 30%의 지분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분이. 그렇다면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조국도 부산이니까. 그다음 김경수 경남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인기는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탄핵 문제에서 사이다 발언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보수와 이재명 후보가 쌓은 그 어떤 전투적인 이미지 이걸로 인기를 얻은 거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경남 지역에서 이 30% 얻으면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조금 A급 후보가 아니고 B급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살았다는 게 감옥에 안 있고 밖에 살아있었다면, 저는 김경수, 조국은 조국 사태로 물러갔으니까, 저는 김경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훨씬 많아요. 그게 민주당의 호남 분들, 다 김경수 지사 응원할 거예요. 친문. 그렇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친문은 아니잖아요, 본래는.
그런 상태에서 이현욱 변호사나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 그 성남시장 할 때부터 대통령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강하게 보수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경기지사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타난 거는 작년에 그 2020년 8월에 그 2,402호 그 전세 계약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현욱 변호사가 예. 성남 FC 감사, 그다음 또 뭐죠? 그 아까 주빌리 주빌리 은행 고문 이런 거 할 때 그 이전부터 이재명 지사와 밀접한 관계고 또 민변 출신이잖아요. 예,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기라고 아까 그 고 교수님이 민정수석까지 언급하셨는데 이미 그때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 그 그림을 그렸던 게 결국은 오늘날 이까지 이르렀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재지난해 그 이른바 LH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이 LH 사건을 참여연대에서 폭로를 했다고 그랬죠. 폭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그래서 아니 이 정권의 핵심 이거 가장 큰 그러니까 지원 우군인 왜 참여연대가 했나? 예. 그때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남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지금 말하는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사람은 김남근, 서성민이었던 것 같아요. 김남근 변호사.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다 민변 참여연대 출신이고 특히 김남근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원으로 일했고 참여연대 희망본부장을 했는데 이 이현욱 변호사도 그 참여연대 희망본부장 출신입니다. 또 서성민 변호사도 이재명 가짜뉴스 대책단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현욱이가 바로 가짜뉴스 대책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민변 참여연대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아주 한 팀으로 움직였던 거 아닌가.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자기들의 보수로 같이 뭐 또 이 변호사로서 활동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작업을 벌인 게 아닌가 하는데 특히 이 LH 사건이 났을 때 그 당시도 기획 폭로가 아니냐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었죠. 왜?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이었습니다. 거기서 4.7 재보선에서 패하면 이낙연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낙연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 크게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죠. 지금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아주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을 통해서 대선 기획을 했고 대장동 사건은 자기 말 잘 뜨는 유동규라든가 김만배를 통해서 돈은 거기서 조달을 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닌가.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추측들을 지금 이 뉴델리에서도 해놨더라고요. 이현욱 변호사가 이번에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이상하다 했던 것들이 지금 다 퍼즐이 맞아요. 맞아. 그랬구나. 이게 딱 그 퍼즐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왜 이낙연 당 대표한테 아주 불리할 수 있는 이런 폭로. 그다음 김경수 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왜 나올까? 그것도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자기들끼리요. 내부 총질에서 참여연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의 탄생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 편을 갖다 제거하는데 이게 좀 참여연대 출신들이 동원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고발이 되고 폭로가 되고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어떤 기획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됐고 작년에 LH공사, 재작년인가요? LH공사 사건 때도 이현욱 변호사가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감지를 했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나 이런 사람이 아, 이현욱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LH공사 기자회견할 때는 김남근 아까 서 변호사 두 사람 서성민 나하고 이현욱은 뒤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찮게 이 초밥하고 샌드위치 때문에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제가 세계 제1차 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페르디난드 황태자가 오스트리아에 암살됨으로써 그게 물론 다른 요인도 많았지만 총성 한 발로 도화선이 총성 한 발로 무려 몇 천만 명이 죽는 1차 대전이 됐듯이 이번에 초밥 10인분과 이 샌드위치 30인분이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킬레스건을 딱 될 수 있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게 이재명 후보나 이현욱 변호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비밀로 우리끼리 진짜 그렇죠. 극비에 행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고 도를 결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만 되면 우리 세상이 온다라고 그렇게 굳게 비밀을 지키고 했었는데 이게 A씨라는 어디 완전 돌뿌리 하나에 걸려가지고 다 드러나게 된 이런 지금 상태네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내용도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가 대장동에서 쭉 이어지는 이런 비리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유튜브가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공중파 몇 개만 틀어서 막으면 됐어요. 근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안 되죠. 거기서 정보를 얻지도 않고 저도 뭐 그 공중파 잘 안 보니까요. 알지를 못해요. 뭐 가끔 드라마나 뭐 스포츠나 뭐 그런 거 외에는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돼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최근에는 뭐 이재명 부부가 어디 관상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뭐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 하니까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설경이상이라고만 했다든가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오픈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셔도 되느냐 하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부인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게 불법적인 거라든가 뭐 어떤 국민한테 크게 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은 없어요 아직. 확정된 사실도 없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의혹만 제기하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 경력 좀 부풀리게 한 거. 잘못한 거죠. 그건 뭐 남한테 크게 해를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명백히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죠. 그 사실 진보 민주당 쪽에서 SNS 이런 걸로 사실 좀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봤죠. 그런데 40대, 50대가 그동안 민주화 후에 계속 50대, 60대 고령화 되면서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세대가 자꾸 이제 저도 60대 아닙니까? 이 50대, 60대 보수층이 이게 SNS라든가 이런 기기를 다루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능숙해지면서 이 정권에서 어떤 그 매체 통제의 그 효용이 아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저도 MBC하고 KBS 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만은 봐봤자 뭐 뻔한 소리 그거 들을 거 뭐 있냐. 전부 다 유튜브 또는 그 댓글. 오히려 요새는 종편들을 보죠. 뉴스도. 종편보다도 유튜브가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가 아마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이게 폭로되리라고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도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그 다음에 SNS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거는 삭제해도 그냥 벌써 다 퍼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나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있죠. 권위가 땅으로 내려오는 시대예요.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대고 예전에는 그 이런 통신이 발달하거나 언론이 발달 안 했을 때는 거의 통치자는 신에 가까웠어요. 그 사람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태를 지나서 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발가벗겨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아니라고 영원히 이게 그 숨겨질 생각하고 그런 걸 했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악재가 이렇게 겹치면서 갈 길에 이런 멀는데 해는 저물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입니다.